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으로 집계되면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는 이틀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개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가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달 말로 다가온 추석 연휴 때 귀향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 다시 일상을 되찾을 날도 빨라지겠죠. 마스크 속에 가려진 당신의 미소를 하루속히 다시 보기를 희망합니다. 태어난 전광훈 목사의 첫마디,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었다, 이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8.15 비대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의용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라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만 열면 헛소리하는 걸 보니까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하긴 심한가 보네요. 근데요, 저기 정강훈 씨 말이요, 국민이란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불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하기 위해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동원됐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됩니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법부는 경제 상황이나 국가 경제에서 삼성이 점하는 위치 등 일체의 주변 논리 배제하고 오로지 법의 잣대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완치자라고 밝힌 한 20대 여성이 작성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여성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의 동료로 2차 감염이 됐다. 다행히 자연치유로 37일 만에 음성 2차례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퇴원 후에 시작이 됐다고요. 현재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A씨가 전한 후유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갑갑하다는 점, 코부터 머리까지 울리는 것처럼 찾아온 두통, 맛은 둘째치고 음식이 상했는지 판단도 어려운 후각 이상 증상 등입니다. 또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고 온몸에 기운이 없다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방에만 누워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디 코로나가 단순 감기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탈모, 고열, 설사, 탈진, 흉통, 불면증, 환각, 오한, 인지기능 저하, 호흡곤란, 근육통, 구토, 부정맥 등등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로나19의 16가지 후유증입니다.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깜깜이 환자가 있는 반면에요,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어느 경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코로나19 무서운 병입니다. 마스크 꼭 제대로 착용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이 모자란 공공의대 의사, 어떤 의사를 고르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SNS에 올린 홍보물이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답변으로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됐습니다. 이 홍보물을 놓고 공부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엘리트주의에 찌든 콘텐츠를 보니 답이 안 나온다는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진짜 할 말 없어요. 정의심스러우면 국가고시 기준을 높여서 실력 없는 의사는 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하다니 답해드릴게요. 저는요, 사명감 없이 돈 벌 궁리만 하는 전교 1등 의사보다는 수능 한두 개 더 틀리더라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를 고르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장 연결 안 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0시 신규 확진자 267명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30명이 늘어서 이 교회 관련해서 누적 환자가 1117명이랍니다. 8.15 서울도심 집회 관련해서 22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441명이 됐고요. 사랑제일교회 또 8.15 집회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 20명이 사망했고요. 90대가 3명이고 80대가 9명입니다. 고령층들이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외 모임, 여행 취소하거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자, 거리두기 실천해달라고 정은경 본부장 신신당부하고 있고요. 추석도 이제 다가오는데 추석이 10월 1일이죠. 목요일 날인데 연휴 시작되는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무거운 녀석들과 주요 뉴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